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어저께 올려주신 거 제가 피드백을 좀 드려볼 건데요. 저는 피드백 다 드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만 드리는데 그 대표만 드려요, 대표. 그러니까 잘못됐는데 제가 어떤 분이 어떤 형태의 블로그를 운영하는지는 이제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좀 피드백에 몰리지 않게. 네, 그리고 들었을 때도 좀 다양하게. 하는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보통 그러거든요. 피드백 드릴 때는 70%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나도 요거에 해당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제가 쓴 거예요. 제목을 읽었을 때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7년차 제주 도민이 알려주는, 저는 7년차 제주 도민이에요. 9월 제주 태풍 흰남노 영향, 피해 학교 휴교 소식이래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쓸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제주 태풍에 대한 글을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주 태풍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검색을 많이 할 거거든요. 태풍 때문에. 그래, 일단 검색을 많이 하니까 좀 많이 유입이 되겠지 이걸로. 그래서 일단은 써봤어요. 그러면 제주 태풍을 검색하니까 뒤에 뭐가 자꾸 붙어. 구글, 네이버 다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 검색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써야 될 주제들이 거기 보이거든요. 영양, 피해, 학교 휴교 소식이면 좋겠다. 그게 나랑 딱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저는 또 9월이 있더라고요. 9월? 9월이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9월 제주 태풍 흰남도 영양 피해 학교 휴교에 대한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즉 제목에 쓴 내용이 본문에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앞에 뭘 붙였어요? 7년차 제주 도민이 알려주는 신뢰성 있겠죠. 제주의 태풍을 알려주는데 7년을 살았던 제주 도민이 알려주는 거예요. 제목을 봐도 일단 어색하지 않아요. 제목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100% 본문에 다 들어가 있고 해당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위 노출이 된 거예요. 상위 노출은 그냥 키워드만 끼워 넣는다고 해서 상위 노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단 글을 쓰기 전에 검색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학교가 휴교래요. 휴교인데 뭔가가 휴교에 대한 뭐 메시지나 뭐 이유가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런 것들을 본문에 쓴 거죠. 네, 피해. 저희는 피해가 있었어요.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에 쓴 거고요. 영향. 저희는 물론 흰남도 영향은 아니지만 제주의 태풍의 영향이 과거부터 피해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들을 본문에 쓴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그 궁금해하는 것들을 본문에 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 가는데 내 글을 읽는 사람을 보셔야 돼요. 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야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는 부천 상도 영어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부천 상도 영어 학원인데 태풍 대비 요령 영어 표현도 알아봐요. 부천 상도 영어 학원. 제목이 이상하죠. 누가 봐도 제목이 이상하죠. 즉 사람이 읽었을 때 제목이 이상하면 네이버 AI가 읽었을 때도 이상한 거. 이건 이상한 제목인 거예요. 딱 봤을 때 이상한 제목은 얘가 기계가 읽지를 못해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를 전혀 알기가 어려워요. 부천 상도 영어 학원. 부천 상도 영어 학원 어바인 어학원에서 알려주는 태풍 대비 영어 표현. 이러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아, 부천 상도 영어 학원 어바인이라 학원은 30% 이런 학원이에요.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이런 학원이에요. 이런 것들 앞으로 30%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30%는 태풍이 왔어요. 태풍은 어쩌고 이렇게 또 써요. 지금 태풍이 어떻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태풍과 관련된 한국어 정리가 한 20% 들어가요. 태풍과 관련된 한국어 정리는 요거다. 우리가 이거 영어로 바꿔볼까? 영어로 바꿔볼게요. 그럼 영어 표현. 자, 여러분 요거 외울 거예요. 요거 무조건 외울 거야. 태풍 끝나면 딱 들어오면 이 10문자부터 외우고 시작할 거야.
열 문장부터 외워서 열 문장 다 암기한 사람은 선생님이 선물 줄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이거 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학원 수강생이겠죠. 학원 수강생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검색해 사람들. 부천 태풍. 뭐 부천 뭐 상동이 지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부천 태풍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검색하겠지. 나는 부천 태풍 검색했을 뿐인데 상동 영어 학원이 나온 거야. 여기 어바인 영어 학원이 나온 거야. 근데 보니까 뭐야? 열 문장 외워가지고 그 다음날 가면은 뭐 이렇게 퀴즈 해가지고 뭐 선물도 준대. 되게 이 학원 되게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슈되는 거와 우리와의 뭔가가 자꾸 접점을 찾아보는 거죠. 네, 실제로 부천 태풍 이렇게 부천 뭐 태풍 학교 휴교 이렇게도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키워드를 알려면 네이버, 구글, 다음 태풍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자동 검색어에 웬만하면 본문에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뭐예요? 사업 기획인 거죠. 그냥 키워드만 뭐 조합해서 쓴다고 이게 노출이 된다고 학생들이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학생들이 오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원장 선생님이 몰라요. 원장 선생님인지 아닌지는 네, 태풍에 대한 영어 표현을 아이들에게 알려줬고 아이들이 영어 표현을 잘 외우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문에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SNS를 하다 보면 이벤트 기획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뭐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 우리 건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좀 이슈화 되게, 좀 이벤트성으로 해볼까? 네, 이렇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전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BTS와 부산 10월과 바닷가 토지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네,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제목은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네이버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네이버가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는 BTS 콘서트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부산 10월 날씨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기장은 모르겠다. 저 기장은 모르겠어요. 바닷가 토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BTS 콘서트, 부산 콘서트를 알려주고 싶은 건데요.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BTS 부산 콘서트를 네이버, 구글,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자동 검색으로 잡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 캡처. 그러면 그거 캡처가 딱 될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본문에 써주시고 본문에 제목을 BTS 모르겠어. 부산 콘서트 일정, 공연 일정, 티켓 가격, 뭐 이벤트, 뭐 굿즈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의 모든 것 이렇게 해서 나는 제목에 쓴 순서대로 본문에 정확하게 알려줄 거다. 이러면 요런 글들이 상위 노출이 되는 거죠. 이건 마지막에 할게요. 그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갑니다. 되게 좋았어요. 좀 블로그로 해보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쓰는 게 뭐예요? 상수형 브런치 카페. 이게 좋아요. 상수형 브런치 카페 가로는 빼고 뭐냐면 얘가 읽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읽지 못하는 게 점, 따옴표 뭐 이런 기호 같은 거 있죠. 기호 같은 거 최대한 삭제. 그러니까는 제목은 네이버에서 잘 읽지 못하는 거, 인식하지 못하는 거는 최대한 빼버려요. 그러니까 상수형 브런치 카페. 몸은 가볍지만 배는 든든한 샐러드? 이런 거보다는 상수형 브런치 카페가 유명한 뭐가 있을 것 같아. 제품이, 메뉴가. 상수형 브런치 카페. 예를 들어서 뭐 모모가 되게 유명한 뭐 위크엔드 뭐 상수점 이런 식인 거죠. 아니면 상수형 브런치 카페 위크엔드 상수점 요 제품 리뷰 요 제품 뭐 방문 후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앞부분의 30%는 개인적으로 내가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게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30% 정도는 내부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게 내가 창업할 때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창업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쓰면요 사업주가 되게 싫어하는 거죠. 벤치마킹 하러 약간 그런 것들 카피하러 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난 샐러드에 관심 있어요. 샐러드에 관심 있어서 약간은 나 창업 너무 이렇게 안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역으로 되게 좀
어때 사업자가 별로 이걸 읽으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 샐러드에 대한 본인만의 생각들을 좀 쓰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창업 이런 거 빼고. 자, 그 다음 안에 인테리어 사진 찍으세요. 나중에 이게 중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나중에 인테리어 할 때, 이런 느낌으로 나도 인테리어 해야지. 공간을 볼 때 그냥 막 찍지 말고, 요런 공간 괜찮네. 요거 인테리어 괜찮네. 요거 소품 괜찮네. 괜찮은 거 일단 찍어서 올리세요. 이거 나중에 내가 창업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메뉴. 메뉴도 일단은 요 자료는 어떤 자료? 내가 나중에 창업할 때 필요한 자료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고객 보라고 올린 게 아니야. 내가 창업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올리는 거, 이런 거. 메뉴 DP가 구성이 너무 좋았다. 마치 내가 뭔가 샐러드 큐레이터가 된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샐러드 큐레이터야. 난 샐러드에 관심 많아.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일해보고 싶어. 근데 이런 쪽으로 뭐 창업 이런 거 구질구질한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래서 나는 여기 가봤어. 나는 유명한 데만 가. 왜냐면 내가 샐러드에 관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본 곳이 여기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다음 메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메뉴 구성이 너무 좋았어. 이 음료의 조합도 너무 환상적이었어.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스도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소스 구성이 좋았어. 나는 그래서 뭐 이렇게 먹어봤는데 이거 너무 맛있었어. 소스가 되게 달짝지근한데, 되게 건강한 맛이야. 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왔을 때, 야, 이 사람은 샐러드 약간 큐레이터 느낌이네? 약간 그런 식으로 전문성을 높여보세요. 네, 전문성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검색해봐. 그러니까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검색해보고 뒤에 뭐가 붙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회식을 하나 회식을 안 하나 이게 궁금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게 궁금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쵸. 즉 뭐냐면 나는 키워드는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굳이 키워드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검색해서 안 나와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게 나오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왜?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즉 뭐냐면 사람들이 검색할 때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객실 내부는 어떻게 있지? 조식 어떻게 나와? 야경은? 위치는? 뭐 리뷰는 어때? 실제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는 어떨까? 이런 게 본문이랑 맞는 거죠. 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지금 쓰지 않았는데 나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네,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키워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뭐를 원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네이버, 구글 다음 자동 검색어 알아서 떠요. 네, 그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목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목을 키워드만 나열을 하면은 일단은 네이버에서 되게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키워드를 나열을 하더라도 자동 검색어에 잡힌 키워드 나열이면 나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각각 플랫폼에서 자동적으로 이런 게 잡히거든. 너 써라. 이런 거거든요. 물론 자동적으로 잡혀서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예 그 플랫폼 자체에서는 자동 검색어를 만들어 놔요. 이런 것들이 좀 좋은데 우리가 맛집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맛있는 집이 맛집이잖아요. 그런 게 다 플랫폼에서 만든 거예요. 맛집 이런 게 다 플랫폼에서 만든 거라고요. 부산 변호사 김현태,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야? 소개야, 소개. 이거는 딱 그냥 소개잖아요. 부산 변호사 김현태인데요. 이분은 뭐가 전문이에요?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부산 변호사 김현태 소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목을 보더라도 이 글이 무슨 글인지는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소개 글이냐, 아니면 이벤트 글이냐, 아니면 공직 글이냐, 아니면 Q&A냐, 아니면 에세이냐, 아니면 책을 추천하는 글이냐. 제목을 봤을 때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제목을 봤을 때 이해가 하나도 안 되죠. 자, 제목을 보고 사람들은 클릭해요. 제목을 보고 사람들은 클릭하기 때문에 제목을 정확하게 써서 주셔야 돼요. 태풍 흰남노 영향과요. 미셸님의 블로그 강의 후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네, 왜냐면 전혀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없어요. 네, 그쵸? 태풍에 대한 이야기는 태풍에 대한 이야기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미셸의 블로그 강의 후기는 미셸의 블로그 강의 후기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검색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 블로그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제 블로그의 강의에 알아보고 싶어서 들은 거죠. 알아보고 싶어서 들은 건데 이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강의 검색할 때 그런 거 알아보려고 듣지 않거든요. 첫 번째, 커리큘럼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말하는 커리큘럼 어떻게 돼? 두 번째, 다른 사람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됐대? 이걸 했을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비용은 어떻게 돼? 뭐 네 번째, 이 사람이 온라인으로 수업한다는데 온라인은 몇 명이나 참여해?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네? 이런 거 있죠. 다섯 번째, 강의 중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 여섯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았대? 이 강의 좋았대?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만 쭉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목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육아맘, 이 가령 이런 거 모르겠어요. 블로그 마켓 하실 분들에게 좋은, 뭐 예를 들어 미셸님 강의 후기. 뭐 요런 거예요. 그럼 앞부분에 사장님들이 들으면 좋은, 뭐 육아맘들이 들으면 좋은, 엔잡너가 들으면 좋은,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지. 나 엔잡너인데? 그 타겟을 쓰셔야 돼요. 타겟과 주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제. 타겟은 뭐냐? 이거 누가 읽어야 돼? 그 누가가 써야 되는 거고요. 주제. 이 주제는 뭐냐? 그 블로그 강의 후기가 이게 주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미셸이 블로그 강의라고 썼을 때 상위 노출이 쉽겠어요? 미니 원희님이 블로그 강의라고 썼을 때 상위 노출이 쉽겠어요? 이분이 썼을 때 상위 노출이 쉬운 거죠. 이분 후기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후기죠. 저는 제 강의를 후기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강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무조건 후기, 체험을 좋아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들어보시고 이거 나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정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여기서 질문 2가지 드릴게요. 그전 글 그러면 수정해도 되나요? 수정하셔도 돼요. 마음껏 수정하세요. 어차피 노출 안 됐으면. 수정은요, 검색했을 때 노출 안 되면 무조건 가능해요. 네, 근데 상위 노출이 뭐 한 3위 안에 들었어. 수정하면 떨어집니다.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상위 노출된 글이 수정이 되면 떨어진다는 사실. 하지만 노출이 되지 않는 글은 수정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글들은 저는 일회성 글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일회성 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제가 태풍 관련해서는 아마 교육용으로 쓸 거예요. 그거 교육용으로 어떻게 쓸 건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미셸 뭐 그냥 태풍 뭐 그냥 하나 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 교육용이에요. 네, 교육용으로 샘플용으로 이제 하나 쓸 거고, 그렇게 쓰다 유입이 됐냐? 유입의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이제 그거 캡처, 저는 그런 용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 하나 쓰면 학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수강생들이 계속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글을 보더라도 지금 그러니까는 3년 후에 지금 쓴 글들도 전달이 될 수 있는 글들을 써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원 오는 방법, 우리 학원 내부 소개, 그 다음에 학원 원장님 소개, 우리 학원에서 가르치는 책,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읽어볼 만한 책 추천, 그 다음에 평소에 학원 수강에 대해서 Q&A 많이 하죠. 한 반에 몇 명이에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애가 영어 실력이 너무 좋지 않은데요. 단기간에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나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평소에 조금 메모장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걸로 주제로 쓰시면 되거든요. 가장 좋은 최고의 컨텐츠는 평소에 나에게 질문했던 그 Q&A예요. Q&A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게 최고. 여기까지입니다.